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주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주말 브리핑은 짧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는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의 제목은 좀 더 길게 보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호석 아카데미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근데 공부라는 게 뭘까요? 라는 생각을 잠깐 먼저 이야기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이에요. 유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공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공부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 이것을 공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해보면 돈을 벌든 뭘 하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문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렸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적응하면서 알아서 잘 살자 우리라는 거였는데요. 크게 보면은 중앙은행에 더 이상 기대지 말자. 그러니까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팬티 안 입고 수영한 사람 문제 있다. 크레딧 리스크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높다고 불평하기 없기, 인플레이션 계속 되니까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알아서 찾기 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후위기도 못 막으면은 사는 곳을 바꿀 수밖에 없다. 기후 적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바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이제 오를 줄 알았는데 빠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출구 전략,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유가 틀리거나 하면은 바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만약에 어그러지면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투자의 이유를 정해두어야 혼동 없이 주저하지 않고 매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투자한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리가 좀 더 높게 유지된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로 조금씩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그대로인데 다 반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이슈가 어떤 것보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들을 점검해보면 우선은 새마을금고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줄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게다가 뱅크런을 진화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정부가 펼친 덕에 재예치, 그러니까 돈을 뺐다가 다시 재예치를 하는 건도 3,000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새마을금고 관련된 이슈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만닥치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독 체계 논란, 그래서 행안부가 아니고 금융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새마을금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좀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다행히 더 확산되진 않는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콜을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저는 도망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저는 지난주에 미국 금리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정말 격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격돌이 뭐냐면은 금리를 올라가려는 쪽, 금리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 지금 대격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볼까요? 올라가려는 쪽은 야 ADP 숫자 안 봤니? 너무 좋지 않니? 미국 경기 너무 좋은데 금리가 안 올라가고 배겨? 라는 쪽이었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 그래도 3월달보다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요, 밑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더 컸었어요. 이제부터는 이번 주에는 오히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CPI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의 경기가 지금 다 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 이슈일 것 같습니다. 2년물 금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는 오히려 더 10년물 금리보다도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 제가 틀렸다라는 점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엑시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준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구 전략은 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물론 금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25bp 인상 가능성 무려 93%로 되어 있고요. 11월 달에 한번 쉬고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이제는 34%까지.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질서 있는 금리 인하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후자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냐면요, 내년 3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데요. 이 3% 초반의 물가가 드디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죠. 9%였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3%라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대 물가가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번 달에 나오는 지표가 역시 가장 낮은 물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할 텐데요. 전월 대비 기준으로 0%인지 0.1%인지 0.5%인지 따라서 금리의 YY 기준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수준에서 옆으로 기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시나리오를 좀 짜면 좋을 것 같아요. 0%일 경우, 즉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너무 좋죠. 가장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0.1에서 0.2%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3%에서 멈춘다라고 하면은 좀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물가 목표를 좀 바꿔라서 우리가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 말고 우리 좀 금융 안정,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런 쪽에 좀 신경 쓰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0.3% 이상씩 MOM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 그림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내년 초에 다시 4에서 5%, 6%까지 물가가 또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좌절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러면 나가리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면 출구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검정색 2년물 금리와 빨간색 달러를 비교해 보면요. 달러는 최근에 그래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된다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가 그나마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다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외사 레포트에도 에코프로가 등장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가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진짜 많이 올랐나봐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자료였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말고도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폐의 가치 하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그림 자주 보여드렸죠.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녹고 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던 봉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비유를 생각해 보면요. 손 위에 있는 얼음이 화폐의 가치라고 한다면 날씨에 따라서 녹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녹는 건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완벽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2008년에는 눈치를 보면서 경기 침체 오는데 돈 풀어야죠. 아니 돈을 풀어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아이고 대출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돈을 풀어서 어떻게 해결해야죠. 라는 식으로 좀 더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구매력을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도 나 여행 다녔었는데 올해도 여행 다니고 싶어. 10년 후에도 여행 다니고 싶어. 라고 할 때 10년 전과 지금 그리고 10년 후에 여행에 따른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감내하고 부담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혹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인플레이션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하려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주가가 오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선별적으로 올릴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애들만 오를 거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생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8월이랑 비교해보면요. 물론 작년 8월보다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파월이 굉장히 무서운 목소리로 한 5분 동안 짧게 나 몰라 그러면서 돌아가 버렸던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견뎌라 더 힘들겠지만 이렇게 매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FX, 환율 시장에서 역회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멕시코 페소화와 엔화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뚜렷한 FX 트레이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공시를 아마 한 빌딩에다 세워놓아가지고 쭉 올려보면 어느 정도란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 워싱턴에 있는 것들을 합쳐놓으면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네요. 대기권을 돌파하는 정도의 수준이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합쳐보면 대기권을 당연히 넘고요. 성층권도 넘고 중간층을 넘어서 10권까지 10권까지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주까지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EPS가 지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주식에만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기 침체가 있거나 경기가 어려운 구간에서 테크 주식들이 캐펙스를 많이 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보면 이번 AI 때문에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옐런 중국 방문 이야기, 제가 보기에는 좀 중대한 이견을 확인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영국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월요일에 영국,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영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국 이야기 자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이야기, 그리고 미국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화요일에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는데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긴 할 텐데 이창용 총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은 금요일에 JP모건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테슬라, 그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이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CPI를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꼭 확인하셔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성공 투자하세요.